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어디 갈 거예요? 어디든 가봅시다. 네, 김민구 원장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시죠. 네. 자 오늘 가기 전에. 참 좋은 병원 네. 경기도 광주에 있는 400병상 되는 종합병원 고생. 네 아까 와, 들었거든요. 파악하셨어요. 거기 정신건강의학과의 네. 김민경 저렇게 선생님하고 다 뺏어가요 분량을. 청취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네. 철권님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 프로그램 편성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우리나라에 뇌전증 환자가 생각보다 많더군요. 뇌전증은 장애인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뇌전증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뇌전증은 그럼 어디 전문 신경과에서 주로 보는데 신경과요. 정신과에서도 보지 않나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뭐 보죠. 예전에 뭐 신경 정신과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전문적으로 어쨌든 뇌 기질적인 부분은 신경과를 보고 또 동반된 정신 증상은 또 요즘엔 또 저희 과도 같이 이렇게 협진을 하시는 예,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저희 크루 중에 신경과 신경과가 전문의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신경과 의사가 단발로 나오긴 하는데 만만하게 부를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요. 제가 만만해서 여태 이렇게 몇 년을 붙잡혀 있는 거예요. 네. 저희 방송을 의사들도 많이 듣고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경과 만만한 선생님 신경과 중에서 선생님 보이시면 재능 기부 하실 분, 말씀 잘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댓글 좀 소개할까요? 싱리나님이신데요. 올소님이 하는 치과 이름이 뭐였죠? 잊어버려서요. 네. 네, 미만치입니다. 풀네임은 미소를 만드는 치과. 맞습니다. 미소를 만지는 치과 아니고요. 미소를 만드는 치과. 네, 미소를 만드는 치과. 네. 상수동에 있죠? 네. 상수와 합정동 사이. 합정 사이. 210-305님 늘 감사합니다. 쭉 감사할게요. 네. 아유, 좋은 댓글이네요. 쭉 하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댓글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포기 못하고 또 이 짓을 계속 그럼요.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에게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채널 구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조현병 이야기 해볼 텐데요. 네. 지난번에 조현병이란 어떤 병인지, 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또 새로 나온 신기한 주사약 얘기 뭐 등등 들어봤는데 오늘은 2019년 6월 1일부터 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도가. 제도가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 제도가 바뀐 게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가족들이나 심지어 일반인들도 알아야 될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원래 저 보건복지부 관계자 모시고 해야 되는 방송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을 치료도 하시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환자분들은 정말 얼만큼 도움을 받고 있는지 직접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네네. 듣게 그렇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네. 거기 김민건 과장이 계신가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 제도에서 이 조현병 환자 관련 부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왜 길을 걷다가 이렇게 좀 조현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이제 정신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건들거나 말을 걸거나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겁이 나서 막 딴 데 가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는데 그럴 때 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그 환자분이 조현병 환자분이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조현병 환자분은 그렇게 막 건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항상 뭐 피해망사 누가 나 쫓아오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오히려. 하니까 나를 욕하고 하니까 보통은 조금 위축되어 있거나 그렇게 하는 면이 많거든요. 근데 또 아닌 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본인의 그런 망상이나 어떤 정신 증상에 의해서 왜 나를 쳐다봐? 너 나한테 너 누구야?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 망상을 가지고 이제 대하는 거니까 그 망상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면 안 되죠. 반응을 하지 않고 무반응이 제일 좋은 그렇죠. 반응이다. 반응하지 않고 무반응이. 그냥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도 놀라겠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그냥 다시 그냥 하시던 일, 가던 길, 가던 길을 그냥 네, 좀 걸어가고. 가시는 게 좋고. 그래서 어, 왜 그건 저래 하고 또 쳐다보지 상식과는 좀 말고. 별개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거꾸로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공격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저도 있거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할 때는 일단 도망가야죠. 우리가 도망가야죠. 음. 일단 도망가야 되고 뭐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뭔가 이제 아는 척을 하거나 약간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할 때는 어쨌든 그런 자극은 좀 줄이는 게 좋아요. 반응을 그러니까 줄여서. 예를 들어서 어디 길거리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약간 좀 환자 같아 보이는 분이 너 나 알지 않니 뭐라고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아니면은 무슨 욕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하고 그쵸, 가는 게 가죠. 제일 좋은 네.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욕을 들었다고 해서 같이 하면 안 욕을 되죠. 하거나 뭐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훈육하시고 이러면 안 돼. 네. 그쵸. 훈육, 훈계 뭐 안 이렇게 돼요. 하시면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뭐 자극은 좀 줄이는 게 좋으니까요. 네. 그죠. 조현병 환자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갑자기 뛰어들거나 달려들거나 뭐 와서 때리거나 이럴 확률은 낮아요. 네. 네. 오히려 오히려 피해 낮아요. 망상이 있어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왜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네. 양성 증상이 이제 환청, 망상 뭐 이런 거라면 음성 증상은 쉽게 말하면 무기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오히려 조인성 씨가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괜찮아 사랑해. 네네네. 괜찮은 그렇죠. 사랑이야라는 그 그쵸. 드라마에서는 드라마이다 보니까 환시를 되게 주 증상으로 묘사했었는데 네. 실제로 환시가 그렇게 심한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은 대부분 다 환청인데 드라마적인 표현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환청이 제일 많긴 하고요. 환시는 이제 환각 중에 소리에 대한 게 환청, 뭐 환촉, 촉감, 뭐 환시, 시각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환시는 조금 드문 편이긴 해요. 그리고 환시는 좀 만약에 드문- 환시가 있다면 다른 혹시나 뭐 기질적인 뭐 머리에 뭐 문제가 있거나 뇌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 좀 더 생각해 보는데 아마 이제 거긴 드라마기도 하고 그런 환시와 그런 망상을 좀 표현하려고 그런 이제 주인공을 이렇게 누구였죠? 그 조인성. 친구 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기호. 그렇죠. 도경수. 예. 망상의 내용과 기호 이런 군대 걸 같이. 접근한 거죠. 같죠. 네. 무속인 중에 네네. 귀신을 본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조현병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환시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그거 자, 이야기가 자꾸 산으로 갑니다. 어. 네. 일단 뭐 환시 정신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조현병은 아니고요. 네. 조현병은 아까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이제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면서 생활을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 생활을 하면서 기능의 생활을 저하. 잘하면 그 일단 조현병으로 진단하진 네, 않는군요. 예를 들면 이제 그거에 꽂혀 있으면 그 증상만 있으면 네. 귀신이 보인다 또는 뭐 보인다고 하지만 귀신이 나에게 뭐 이렇게 알려준다 이런 네네. 거면 그 하나의 망상이면 어떤 경우는 망상장애이기도 하고요. 네. 어떤 경우는 어떤 성격적인 요인에서 이렇게 보이는 성격장애일 수도 있어요. 아. 네. 무속인 경우에는 자기가 보고 싶을 때 그렇죠. 필요한 귀신만 네.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듣고 싶은 얘기 듣고 네. 업무 중에만 만나고 업무 중에만 네. 만나고 퇴근하면은 막 업무 중에 좋은 차 타고 집에 가서 뭐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뭐 아이들 잘 키우고 네, 뭐 네, 주말에 백화점 가서 돈 쓰시고 뭐 이러면은 그 정상인 거죠. 아. 네. 그냥 남들이 없는 특출난 비즈니스 갖고 계십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자, 돌아와서 네네네. 지금 일단 올해 2019년 6월 1일부터 네. 뭔가 제도가 큰 게 하나 바뀌었다는데 그게 그렇죠. 뭔지를 그거를 일단 저 개요는 우리 기자인 써니가 한번 간단하게 제가요. 뉴스처럼 뉴스처럼요. 한번 읽어주세요. 뉴스처럼 다한 뉴스. 아, 뭐가 연습 안 바뀐 했는데. 일단은 그 정신질환자 분들이 그 입원을 할 경우에 그동안은 하루 입원하면 얼마 딱 요 정해진 금액 안에서 뭐 진찰료라든지 검사료나 뭐 투약료 이런 거를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올해 6월 1일부터는 그 금액 중에서 이제 약제비는 따로 분리해서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럼 약은 좀 더 편하게 처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의사들이 그런가 봐. 네. 일단 하여튼 그 일당 정액제 하루 얼마에서 네. 약값은 빼고 이제 빼고, 하기로 했다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됐고 방향으로 네. 네, 그다음에 입원했을 때 이제 지급하는 그 정액 수가도 좀 달라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의료급여 환자들 식대 있잖아요. 밥값. 네, 밥값도 음. 좀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거- 우리 이제 깜친도 그렇고 뭐 저나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고 오랜 수건 사업이고 되게 좋은 변화라고 알겠는데 그냥 일반 시민들은 뭔 소리야 이렇게 그러실 것 같단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네. 의미인가 네.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조현병 환자가 아까 급여 환자가 훨씬 많고 그 급여 환자는 정해진 돈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조현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약물 치료였고 네. 약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유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아까 같은 주사제를 못 맞거나 네.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치료를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치료가 안 되고 이제 증상이 나빠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올해 6월부터 바뀌는 게 이제 약제비는 따로 그 정해진 거 안에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약을 좀 더 정말 필요한 치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를 드린 그 주사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그 급여 환자분이 입원을 해 있다 네. 그러면은 돈을 안 냅니다. 아. 네. 원래 급여 환자는 네. 돈을 안 내니까. 그러니까 아, 약제비도 안 그렇죠. 내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외래에서는 뭐 10%만 부담하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급여의 환자분의 부담도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훨씬 이제 그 치료자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환경 그 좋아지겠네요. 정신과 치료비는 되게 특이하게 사실 네. 책정돼 있었던 게 뭐냐면 써니도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의 다른 병들은 건강보험 그러니까 진료비 총액이 가령 100만 원이다. 네. 뭐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면 보통 건강보험 환자들은 8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고 20만 원은 내가 낸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의료 급여 환자 좀 가난하신 분들 이 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받으면 그러면 본인은 하나도 안 내니까 건강보험에서 100만 원을 줍니다. 병원에다가. 병원에다가.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같은 100만 원인데 뭐 누가 80, 20 주느냐 아니면 한쪽에서 100만 원 주느냐니까 그냥 같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유는 아무도 몰라. 네. 근데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정신과 환자는 네. 똑같은 100만 원어치 치료를 했을 때 일반 환자들은 80만 원은 나라에서 주고 20만 원은 본인이 냈잖아요. 근데 정신과는 의료급여 환자는 한 번도 안 내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한 70만 원? 아. 65만 원? 치료에 실제 들어가는 돈은 또 일반 정도는 환자한테 아닌데. 100만 원어치 치료를 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의료급여 환자라는 이유로 한 70만 원도 채 안 줘요. 그죠? 왜요? 응. 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그랬던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정신과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차별이다. 그래서 당연히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싼 치료를 하려고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더욱 놀라운 게 아까 얘기한 그 일당 입원 네. 정액제라는 게 뭐냐면 무슨 치료를 하든지 무슨 약을 먹이든지 하루에 얼마만 딱 준다.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거예요. 입원 아니, 환자한테. 써니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몰랐어요. 그 깜시는 알아야 되는 내용. 아, 괜히 자기 모른 이비인후과 의사라고 지금. 척했나? 그러니까 알았겠죠. 굉장히 진짜. 불합리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입원 환자 아까 여기 숫자가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하루 입원하면은 7만 뭐 한 5천 원 일반 환자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근데 그거는 의료 급여 환자는 4만 5천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일부 병원 뭐 아니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료 급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어차피 무슨 치료를 하든 손해를 4만 5천 나는. 원밖에 안 어. 나오니까 조금 비싼 약을 쓰거나 조금 더 적극적인 뭔가 치료적인 행위를 하면은 다 손해니까 그냥 눕혀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싼 약 조금 주고 그냥 방치하는 거의 쏙쏙 귀에 들어오네. 네. 아, JYP를 그냥 버리고 갈까 하다가도 가끔 한 번씩 또 쓸모가 있어. 그래서 못 버린다며. 이거 한 번 쓰려고 그냥 데리고 가. 이거를 고치라고 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환자들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요청을 했던 건데 그 나도 나한테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그 6월부터 바뀌었더라고요. 허락도 없이. 응. JYP 허락도 없이. 망상장애가 있으니까요. 치료 부탁합니다. 아셨죠? 그렇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물론
일반 환자, 보험 환자와 급여 환자의 가격 차이가 있는 거는 안 바뀌었어요. 그건 똑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약값은 최소한 그 거기에서 뺐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병원이든지 간에 그 일당 정액수가제라는 이상한 제도에서 벗어나서 의사들이 약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맞죠? 네, 맞습니다. 기대 이상의 선전. 네, 장난 아니에요. 네, 네. 와우. 아 근데 그거 되게 큰 중요하죠.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큰 네. 뉴스인데 입니다. 신문에 잘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어. 저도 네. 와, 야. 그러면 네.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만약에 일당 뭐 하루에 뭐 5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말고 약을 2,000원짜리 쓰면은 나라에서 2,000원을 그쵸, 주고 3,000원을 쓰면 3,000원을 주고 그쵸, 이렇게 바뀐 청구할 거죠. 수 있는 거죠. 진짜 좋아진 그러니까 거네요. 뭐 의사 선생님 뭐 좋아진 게 병원에서 아니라 너무너무 정상화됐네요. 그치. 정상화. 원래 말도 안 되던 게 정상화가 지금 되죠. 정상화가 된 맞아요. 거예요. 와. 정신과 의사들은 맞습니다. 되게 좋은 뉴스고. 네. 엄청 반기시겠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 그 의료급여 환자가 조현병의 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더 웃긴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번에 웃긴 거예요? 병원에서 밥을 주잖아요. 네. 네. 그럼 밥에도 가격이 있을 거 그쵸. 아닙니까? 그쵸. 밥값. 그 밥값도요. 일반 건강보험 환자하고 그것도 의료급여 차별이 환자하고 있었어요. 달랐죠. 병원에다가 돈을 다르게 줬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 사람이 치사하게 밥 먹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쵸.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병원에서 환자한테 정신과 환자한테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한 끼에 그동안은 의료보험 환자는 가령 한 4,500원 뭐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데 네, 네. 의료급여 환자는 3,700원인가 뭐 어? 이렇게밖에 안 준다. 밥값도. 야, 밥값도 네, 밥값 차별이네. 차별이죠. 의료급여 환자는 반찬을 한 2개 빼고 주라는 거예요. 거의. 그 밥 갖고 차별하고 먹을 거 갖고 차별하는 건 진짜 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고쳐달라고 또 맨날 얘기했는데 요건 안 고쳐졌어요. 그렇죠. 이건 안 고쳐졌어요. 아직도? 안 고쳐졌어요. 100 몇십 원? 100 몇십 원. 네, 예. 100 몇십 그러니까 원. 밥값을 조금 올려주긴 했지만 백몇십 일반인과 그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하는 거는 안 없어졌고 아직도 그 다음에 하루 병원 입원했을 때 치료비 주는 그 차이 나는 거 그 차별도 안 없어졌어요. 너무하네요. 좋아졌다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까 기뻐한 거는 딱 그거 약. 약값만 따로 쳐줄게. 그러니까 지금 네. 제일 급한 거 음. 정말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 거 먼저 손을 댄 거긴 하네요. 복지부에서. 아니 근데 나는 밥 차별하는 게 너무 마음 상한데 지금. 아, 또 그 우리 써니는 꼭 밥은 차별하지 말아 주세요. 그렇죠. 우리 김 선생님은 네. 뭐 대학병원에서도 일해보시고 지금도 큰 종합병원에 일하시니까 다 좋은 약, 좋은 치료를 하실 텐데 솔직히 저기 좀 시골에 있는 산속에 있는 좀 대형 정신병원 이런 일부 또 안 좋은 병원 이런 데서는 진짜 돈 문제 때문에 그냥 네. 치료 안 하고 약도 그냥 아주 싼 거 막 그쵸. 2차 대전 때 개발된 약 네. 이런 거 주고 그러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약들이 뭐 물론 좋고 효과 있는 약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뭐 부작용이 조금 더 더 불편한 심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들은 또 불편해서 또 안 먹는 거죠. 아. 그러면서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수능도가 떨어지고 사실은. 약에 네. 대한 그렇죠. 그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쵸 이제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요렇게 좀 바뀌고 나서 의료급여 입원 환자 받아보셨을 텐데 네. 어떤가요? 좀 제도 바뀐 후에 실제로 약 처방이 좀 상황은?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쵸. 네,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일단 치료를 할 때 약에 대해서 생각을 뭐 비용적인 부분을 덜 생각하게 그쵸. 그걸 생각하게 되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5월까지만 해도 약이 좋아도 약 처방할 때 조금만 비싼 약 이렇게 처방하려고 하면 원장님 눈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전- 네. 원장님 부르시는 건가요 그러면? 원장님 불러. 김 선생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비싼 약을 썼나? 요즘은 이제 그런 거는 그렇죠. 별로. 그런 건 없으니까 훨씬 이제 네, 하신 나머지도 더 좋아졌으면 하지만 네. 그거라도 지금 된 게 큰 무척 변화가 다행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같은 것도 네. 과거에는 의료 급여 환자한테는 안 됐죠. 쓸 엄두를 어. 못 내던 약인데 이제 쓸 수 있게 됐다. 그게 뭐 이런 중요한 거군요. 거죠. 예를 네. 들면. 그게 오히려 또 치료 수능도도 좋고 빨리 치료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야 네. 자, 되나요? 이 그럴 수 시점에서 있으니까요. 깜신에게 돌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는 띠! 네, 깜신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조현병으로 네. 입원하는 환자 중에서 네.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은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한 3몇 % 정도 됩니다. 3% 이쪽 저쪽이거든요. 조현병으로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은 몇 %쯤 될 것 같습니다. 써니도 같이 맞춰보시죠. 아 저도요. 한 3-40% 정도 될 것 같아요. 3-40% 네네. 감신. 네. 10배. 써니. 근데 아까 절반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50%? 감시는 내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들어도 무시하지.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네. 60%가 된다고 합니다. 60%요? 그러니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60%는 다 의료급여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생활 수준이 굉장히 열악하시다는 얘기네요. 조현병 환자의 이제 60%가 네. 이제 그쵸 그 의료급여 환자. 입원만을 한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지만, 조현병 환자 전체의 60%가 그러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장기간의 치료도 제대로. 그렇고 기능의 저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일을 못 하면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소득이 떨어지니까 이제 의료급여 환자로 이렇게 혜택을 보시게 자,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군요. 가난한 사람이 잘 걸리는 병, 가난한 사람이 잘 다치는 부상도 있고 거꾸로 질병에 걸리면 또 가난해지는 그런 병도 있는데 조현병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잘 걸린다기보다는 병에 걸리면 결과적으로 가난해지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가난이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그 환자를 이제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같은 제도라고 하면 약제도 되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조현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잘 치료를 해서 그래서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그랬을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스트레스 요인이 큰 부분이 또 영향을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부분들도. 네. 네. 가난해지는 병이긴 하지만 네. 가난한 사람들에서 조금 더 스트레스 발병하기도 요인이 한다. 생길 수도 있고, 네, 다 양쪽. 깜신 눈빛이 JYP한테 뭔가 또 한마디 갈구려고 지금 준비하는 눈빛인데. 아니. 김민경 과장님의 그 탁월한 언술에 놀라서 틀렸다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안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맞죠, 그렇죠. 네. 다 둘 다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기 아까 자꾸 까먹는데 장기 지속형 네, 주사제 네.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도 정신과 실습 돌 때 네. 병동에 가면 환자들한테 약 먹이는 게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막 그 병동에서는 이 다른 병동에서는 약 드세요 하고 가면 그만인데 놓고 가면 안 드시니까 아 확인을 저는 하시나요? 복약 확인을 해요. 입 벌려 보세요 뭐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입원해 있는 분들한테도 그냥 주사 놓고 치웁니까? 그럴 수 있나요? 주사를 놓을 수 있죠. 예, 주사를 놓고요. 오. 입원한 환자한테 주사를 놓는데 근데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꼭 주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증상에 따라서는 먹는 약을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둘 다 쓸 수. 그래도 뭔가 안심이 되죠. 아니 어쨌든 네. 예전처럼 환자 앞에 지켜서서 그쵸. 지금 보는 앞에서 드시라고 하고 네. 꿀꺽 삼켰는지 확인하고 입 벌려서 확인하고 네. 하는 풍경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그렇게 생각이 하면 그냥 드네요. 간호사분이 네. 오셔가지고 주사 한 대 딱 놓고 주사는 나면 그냥 딱 확인되는 거니까. 확인이니까. 주사를 찌르고 나면 막 주물러서 빼낼 수는 없잖아요. 그 약물을. 아 근데 요런 거는 JYP가 의사여서 가능한 시각이네요. 의사 맞대니까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JYP 의사 아니다라는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아이고. 비의사설 이런 거 있는데 면허 번호를 확인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면허 있는데요. 있습니다. 네. 자, 조현병 치료 제도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그나마 좀 좋아진 점이 있다는 거 네. 알려드렸고 네. 반가운 소식. 네. 네. 아직도 차별이 존재한다 의료급여 네. 환자에 네, 대해서 이거는 네.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부분도 네. 말씀드리고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요. 활동 중인 단톡방이랑 카페에 뭐 탈퇴당하는 그날까지는 우리 조금 구독자 그러면 얼마 정도 돼? 탈퇴당하기 직전까지
네, 느낌 오기 직전까지. 그렇죠. 네.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